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담 한의원 특산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초음파 진단기를 도입하면서 담적병을 진료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몸속을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진단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진, 설진, 백진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면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은 검사하면서 위벽이나 식도벽에 상처가 생길 위험이 있고 엑스레이나 CT를 찍으면 방사능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주 검사를 받으면 안 좋습니다. 이에 반해 초음파 검사는 비침습적 검사로 자주 하더라도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대신 초음파는 뼈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뼈를 투과해서 몸속을 보아야 할 땐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죠. 위나 장이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내시경 검사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담적병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내시경은 위나 장 안쪽 벽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하지만 위와 장 밖의 상태를 알 수는 없죠. 또 소화불량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다른 병에 대해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CT나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내시경이 위장과 대장의 내벽을 확인하는 데 장점이 있다면 초음파는 위벽의 두께, 층별 구조와 위벽을 파고든 종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초음파는 간이나 쓸개의 병, 췌장, 비장, 담도나 췌간, 복부 동맥이나 정맥의 병, 신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를 제외한 다른 장기의 병을 확인하기 위해선 복부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장기의 병을 알 수 있지만 초음파로 모든 병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은 혈액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 CT를 찍어야만 확진할 수 있는 병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맞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보통 한의원에 오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다 받은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서 내가 담적병인 것 같다면서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소화불량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병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었으니 1번에서 10번까지 원인을 다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적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복진, 맥진, 설진을 해서 담적의 특징이 있는지 확인 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끔 검사를 안 해보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위내시경 검사만 해보고 다른 검사는 안 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으니 진단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초음파는 뼈나 가스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사를 하려면 공복 상태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는 음식물이나 가스에 가려서 몸속이 잘 안 보입니다. 반면 위장의 운동성을 보려면 식사를 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한 지 5시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음식물이 위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를 보면 위장 운동성이 너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점을 신경 쓰지 않고 한의원을 찾아오기 때문에 공복 상태인지 식사를 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만 얻습니다. 만약 다른 병을 의심한다면 공복 상태로 한 번 더 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가스가 많이 차서 옆구리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는 분들은 초음파로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화면이 검게 나옵니다. 배가 불렀다 가라앉기를 반복한다는 분이 있어서 복부 가스팩만이구나 생각하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외로 복수가 차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리슨 파우치 영역에서 검은 줄이 보여서 이건 복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병이 숨어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마음에 추가 검사를 의뢰했더니 난소암으로 진단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니 이런 병을 스크리닝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식도염 때문에 목에 이물감이 생겨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오셨을 때에도 혹시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한의원에서 바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였습니다. 혹이 없다면 담적병 때문에 생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설명드립니다. 어제 진료한 분은 아주 전형적인 담적병에 해당하더군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초음파로 신장을 봤더니 신장 피질이 얇아지고 신장의 크기가 위축되어 있더군요. 신장에 여과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라는 생각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약을 처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판단하고 침과 고주파 위주의 치료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치료 수단을 결정함에도 초음파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과식으로 과체중이면서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 분을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폭진을 하니 아주 전형적인 담적병의 특징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분은 간 수치가 높다면서 담적 치료약을 복용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을 합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전형적인 지방간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AST와 ALT 수치가 살짝 높더군요. 간 수치가 이 정도 높은 것은 지방간 때문입니다. 담적 치료를 하면서 식단을 관리하면서 체중이 감소하면 간 수치가 올라간 것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했습니다. 담적병도 잘 나았고 지방간도 좋아졌으며 간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담적병 진료를 할 때 초음파를 활용하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